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5이고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요. 남편과 갈등으로 갈라선 지 딱 1년 된 직장인입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은 기혼자들이 많을 테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결혼해 살면서 부부지간에 어떤 게 가장 치사하다고 느끼실까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양가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덜 잘하는 문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나만큼 내 부모에게 잘하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 것만큼 치사하고 눈꼴시러운 일도 없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다가 결혼한 후에 알게 되었다면 어쩌시겠어요? 무수히 싸우더라도 참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 꼴 보고 살 자신 없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혹시 미혼 여성분들은 이런 마음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남자가 지금은 잘해주지만 결혼해서 돌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 한 번의 연애 경험이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 때 만난 거라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성공적인 연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연애하기 전에는 제 마음을 얻으려 갖은 노력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저와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제공하는 모든 친절과 배려를 이용하더니만 심지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본인은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하며 저를 가졌다는 거에 으스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다른 여자와 썸 비슷하게 타는 걸 저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차버렸고 그 뒤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좀 생겼어요. 남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여자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자상남 코스프레를 하는 족속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돌변하는 사람이 아닌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연애 실패 이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연애를 끝내고 32까지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많이들 시집을 가더라고요. 황당한 건 시집가서 1년만 살다 나는 친구도 있고 결혼하기 너무 잘했다는 친구도 있고 참 사는 모습이 각양각색이라는 건데요. 그중에서 이혼한 친구는 다시 싱글로 돌아오면서 치를 떨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대체 왜들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 결혼 전에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처럼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는 거 있지? 돈 문제만 해도 그래. 나는 거의 사기 결혼 수준이라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니까. 그래도 애 있을 때 이혼이니 뭐니 난리치는 것보다 너는 간단히 끝낸 축 아니야? 다행으로 생각하자. 시간이랑 금전 손해본 건 인생 공부 크게 한번 했다 치면 되잖아. 이런 게 인생 공부면 다신 하고 싶지도 않다. 1년도 못 살 거 혼인신고는 뭐하러 득달같이 했는지 몰라. 꼴랑 10분 걸려 혼인신고했는데 이혼하고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으니 이렇게 소모적인 일이 어딨어. 우리나라로 왜 이리 이혼을 어렵게 해놨는지 몰라. 그래야 홧김에 이혼하는 일이 없을 테니 그러지. 나는 너 보니까 더 결혼을 못하겠다. 그럴 거 없어. 너도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해야지. 나는 결혼하지 말라는 주의는 아니야. 근데 결혼해도 혼인신고는 꼭 신중하게 해라.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야. 적어도 1년 정도는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돌변하는 남자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 야. 결혼 전에 그런 걸 어찌 검증하냐? 사람 만나다 보면 품성 보고 하긴 작정하고 본심 감추면 아무리 독심술사라도 속긴 하겠다. 이혼한 친구 하소연을 들으니 결혼도 힘들지만
이혼은 더 힘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만약이라도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한다면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결혼할 생각은 1도 없었을 때인데 그 이후 정말 거짓말같이 남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저는 서울 토박이이고 어릴 때부터 직장 다닐 때까지 쭉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노후 걱정하지 않고 자식들 도움 안 받으실 만큼 사시고 저 역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쓸데없는 데 쓰지 않기도 했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혼자 살아도 충분했어요. 남편과 만난 건 32살 겨울 무렵이었는데요. 직장 동료가 아는 지인인데 모태솔로인데다 공기업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사귈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둘 다 서로 좀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자주 보다가 어느새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좋았던 점은 일단 여자라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거나 제 커리어를 하찮게 여기는 등 남자가 흔히들 부리는 허세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살짝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는 편이긴 해요. 어쩔 땐 서로에게 그런 면이 오히려 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한 끗 차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어쨌든 남편과는 그렇게 만나기를 2년 조금 넘게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재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들이 아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재촉한다고 저한테 넌지시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결혼은 내년쯤에는 하는 게 어때? 우리 부모님이 나 노총각으로 살 거냐고 매일 닥달하시길래 만나는 여자 있다고 했더니만 요즘 너 보여달라고 난리들이셔. 때 되면 인사시키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얘기하시더라. 우리 부모님이 나 결혼한다고 대단하게 도와주실 능력은 없으시지만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 봐준다고 벌써부터 얘기하신다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좀 갑작스럽다. 갑작스러울 거 없어. 우리 나이로 생각해봐. 결혼하기 빠른 나이 절대 아닌 거 알지?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만날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둘 다 집안에 문제 없고 각자 밥벌이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막상 결혼 얘기를 하니까 굳이 내가 혼자 살 거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거부하고 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하나만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자기관리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둘 다 허세가 없고 쓸데없는 사치도 안 하니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경제 상황을 오픈해 보니까 이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가 돈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와 32살 동갑내기였고 물론 나보다 사회생활을 몇 년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다들 부러워하는 직종에 종사하는데 모은 돈이 고작 5천 정도였습니다. 연봉은 저랑 비슷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은 현금 자산만 1억이 있었고요. 제 나이에 이 정도 자산을 모은 건 저축만 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돈을 굴리는 재주가 있었던 저는 20대에 진짜 월급 굴리고 주식과 부동산으로 종잣돈을 불려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솔직히 저의 재정 상황을 전부 다 솔직히 오픈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절대 결혼 전에 돈 있는 티 내지 말라고 해서 몇 년 전
집 사놓은 건 얘기 안 했습니다. 혹시 살면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마지막 딴주머니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주변 조언을 많이 들었던지라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현금 자산과 달리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없는 셈 치고 놔두었고요. 그래도 서로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야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가진 현금 자산과 주식 자산 정도만 얘기해줬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전혀 몰랐다는 듯 한바구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내뱉은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죠. 우와, 다행이다. 우린 결혼하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릴 필요 없댔어. 너 야무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대단할 줄은 몰랐는데 나보다 월급도 적으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불렸대? 내가 감히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황송할 지경인걸? 실은 우리 엄마는 나 결혼할 때 많이 못 도와주실 것 같다고 맨날 미안해 하시거든. 그래도 나 이만큼 공부시켜주시고 직장 다닐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셨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아들돌이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놓인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마음이 놓인다니. 어쩐지 자기는 공짜로 장가오겠다는 말인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있는 재산 다 얘기하면 어째 나올지 몰라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두었어요. 근데 자기야, 모은 돈 없다고 설마 내 돈에 기대서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요즘에는 남자가 더 많이 보태고 집을 무조건 해와야 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서로 합리적으로 보태서 결혼해야 하는 거잖아. 자기네 집에서 도움 못 받으면 우리 가진 돈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다른 뭐 간소하게 결혼 비용 아끼자. 아, 그러니까 네 말은 단방 결혼이니 뭐니 그거 하자는 거지? 내가 보태는 만큼 너도 보태겠다 그거야.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도 같이 합쳐서 관리할 텐데 결혼 전부터 뭘 이리 계산적으로 굴어? 어쩐지 제가 하는 말에 삐딱선을 타길래 이때 제가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 나는 만약에 자기가 집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결과인 만큼 존중해 줄 거야. 당연히 결혼 전에 자기가 만든 재산이니까 공동명의는 꿈도 안 꿀 거고 부부는 공동 경제니까 결혼한 이후부터는 같이 만든 재산에 서로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 결혼해도 나는 자기가 원하면 각자 돈 관리하면서 공동 생활비 내고 그 안에서 양가 부모님께 도리도 하고 재테크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물론 돈 관리 잘하는 사람한테 몰아주고 용돈으로 생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건 우리 살면서 차차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그런데 남편은 그때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말대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결혼 전부터 네 거 내 거 명확히 하자는 거야? 글쎄. 있는 쪽에서 좀 더 보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네가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좋아.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근데 우리 결혼할 집 얻으려면 너랑 내가 모은 돈 다 끌어모아도 모자라긴 하겠다. 근데 한 가지만 대답해줘. 왜 월급에 비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적은 거야? 자기랑 같은 또래 내 동기들은 집도 사고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런 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어떻게 그 돈으로 결혼하자는 말이 나와. 나도 대책 없이 돈 없었으면 우린 결혼 못하는 거잖아. 혼자 벌지 않고 둘이 같이 버니까 무리해서라도 결혼하자고 한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취직하고 나서 부모님 도와드리느라 매달 월급을 거의 온전히 써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 퇴직하시고 사업하신다고 가게 내셨다가 망해서 몇 년을 힘들었거든. 그 영향이 컸어. 뭐, 그럼 지금도 혹시 매달 월급 드리고 있는 거야? 결혼해서도 드려야 하는 거고. 저는 부모님에게 특별한 날 용돈을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리는 일은 있어도
생활비 해결은 제가 전적으로 해드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죠. 그랬더니 지금은 월급을 다 드리지는 않는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졌으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너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하는 거지. 그래도 결혼하면 나는 부모님께 용돈은 매달 드릴 생각이야. 그건 불만 없지. 그때 남편이 얘기한 금액이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월급 실수령이익이 400만 원이 넘는데 그중에 부모님께 50만 원 드리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럼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드리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 버는 돈으로 주겠다니 나도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 드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본인도 자기 부모님 챙기겠다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 챙기겠다고 지금까지는 드리지 않았지만 결혼하면 효자 효녀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갈라서고 나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조금 명확하게 남편의 속내를 파악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결혼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아무튼 결혼 전 논의한 대로 집은 경기도 외곽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직장이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직장이 서울이었지만 도저히 서울에서는 마땅한 집을 우리 예산으로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댁 근처인 용인, 그것도 좀 더 싼 지역에 집을 구한 거죠. 그때부터 친정에서는 걱정이 나름 많으셨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며 모자란 돈을 보태주시겠다며 서울에 집을 얻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현금 자산이 사회생활 한 기간에 비해 적은 이유가 있긴 했어요. 남편과 연애하기 전에 아파트를 하나 샀기 때문인데요. 그때 모은 돈을 거의 집 사는데 투입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 대출을 조금 받았어요. 세입자 들이면서 대출은 해결했지만 그 집도 세입자가 사는 상황이고 전세 연장을 해버려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있는 돈 범위 안에서 전세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결혼 준비하면서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연애할 때는 생전 싸운 적 없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종종 다투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저에게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이시는 거 보기도 했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기에 계산적으로 굴지 않고 좋게 좋게 해결하며 결혼했습니다. 단 제가 요구한 건 결혼해서 혼인신고는 바로 하지 말고 딱 결혼 1년 되는 결혼기념일날 하자는 거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살짝 기분 나빠했는데 제가 잘 설득했어요. 결혼 전에 제 친구가 조언하던 걸 잘 돌려서 말했죠. 원래 요즘에는 혼인신고 바로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유행이래. 보통 1주년 되는 날 축하의 의미로 하면 더 의미 있지 않겠어? 여자하면 갈라서려고 혼인신고 안 한다기보다는 서로 그 기간 동안 맞춰보고 조심하자는 차원인 거야. 참, 결혼하면 무조건 혼인신고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유행이야. 암튼 알았어. 대신 우리 부모님께는 굳이 말씀드리지 말자. 옛날 분들은 그런 거 이해 못하셔. 남편 말대로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둘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준비는 딱히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수월한 편이었죠. 양가 부모님 만나셨을 때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댁 부모님들이 저에 비해 아들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 읍소를 했는지 몰라요. 혹시 결혼 모른다는 말 나올까봐 자기들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부모라는 어필을 특히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자기 아들이 부족한 거 없이 좋은 혼처 만나서 장가간다고 생각하셨으니 더욱 그러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문제는 결혼하고 본인들이 내뱉은 대로 지키고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나름 골치 아팠던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 비용 아껴가며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했는데 좋은 건 딱 신혼여행 때까지더라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예전과 달리 갑자기 자기 부모를 챙기려 들고 효자가 되어서는 맨날 우리 친정부모와 더 잘하네 마네하며 비교하는 남편 때문에 피곤한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자기가 하는 만큼 저도 잘하기를 바랐는데요. 제가 시부모님께 뭘 더 잘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뭐 어떻게 해야 남편이 만족하는 건가요? 효도는 셀프라고 자기 부모한테는 자기가 잘해야 하는 거고 저 역시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남편에게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문제도 솔직히 말해 자칫 부부지간에 감정 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결혼 전에 미리 얘기했으니까 저도 수긍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하니 남편이 펄쩍 뜨는 바람에 한번 큰 싸움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장은 이랬어요. 결혼 전에 자기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을 도와야 해서 금액까지 말을 했는데 나는 그런 말이 없었으니 당연히 처가에는 드릴 돈이 없는 줄 알았다고 황당하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잘 사시잖아. 근데 당신이 굳이 용돈까지 드려야 해? 솔직히 둘이 벌어도 대출 갖고 집 살 돈 모으려면 우리 둘이 넉넉한 것도 아니야. 나는 당연히 모을 돈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처가에도 용돈 드리면 우리 저축하는 돈이 진짜 쥐꼴이잖아. 그게 대체 무슨 논리야? 당신 부모만 챙기고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금액을 똑같이 맞춰드리자는 것도 아니야. 당신네 부모님은 매달 몇십만 원씩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 푼도 안 드리는 게 마음에 걸리니까 내가 버는 돈에서 요령껏 드리겠다는 건데 왜 트집을 잡아? 이것도 얘기 안 하려다가 결혼했으니까 상의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건데 당신 나중에 알았으면 더 펄펄 뛰었겠다. 암튼 난 당신 부모님한테는 용돈 드리는 거 생각 못했어. 이건 경우가 맞지 않지. 양가 사정이 다르면 다른 만큼 해드려야 타당한 거야. 자식 돈 굳이 필요 없는 처가에 도움 드리는 거 난 반대야. 그러니까 각자 버는 돈으로 드리자는 거야. 이 문제는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내가 당신 부모님 용돈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결혼 초반부터 부딪힌 건 비단 부모님 용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밥 먹다가 뜬금없이 부모님 노후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야 노후 걱정 없으니 걱정 없다는 말을 하더니만 자기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 훗날에 우리 부모님이 지금보다 나이 더 드시면 혹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잖아. 그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뜬금포지만 그 말을 하는데 이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여보, 내가 전에 한 말 기억 안 나. 난 우리 친정 부모님도 같이 살 생각 없고 시부모님이랑도 같이 살 생각 없어. 옆집에서 살면 살았지 같이 사는 건 서로 불편하지. 부모님이 집에 있으시면 가까이 살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 우리 부모님은 나랑 동생 뒷바라지 하시느라 노후 준비도 못 해놓으셨거든. 만약 당신같이 모실 생각 없다고 하면 장남인 내가 뒷돈 차서라도 부모님 드리고 혼자라도 부모님 모셔야겠네.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꺼내며 저를 간보는 것 같아서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니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건강하게 멀쩡히 잘 계신 부모님 모시는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건데. 제가 예민하게 받아치니까 남편이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우리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딱 이런 식이더라.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할 거니까 내 부모한테도 하지 말라 뭐 이런 거야. 남편이 그러기에 어이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말려? 당신 뒷돈 차서 당신 부모님 드리고 혼자 가서 모셔. 나도 내 부모님한테 뒷돈 차서 드리고 거동 불편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로 부담 안 줘서 좋네. 솔직히 당신이 내 부모님 신경 써줄 사람도 아닌 거 알고 나한테 양쪽 부모 다 모시라는 막대 먹은 놈인 줄은 알았는데 자기 부모라도 알아서 챙기겠다니 다행이네. 각자 자기 부모님들께 알아서 효도하자. 이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결혼해서 혼인신고도 아직 안 한 마당에 나한테 부모님 거동 못할 때를 가정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왜? 장례식장 예약도 어디 할지 생각해두지 그래. 그랬더니만 내 말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니 뭐라 대꾸도 못하고는 성질을 내면서 밥 먹다 말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대체 사춘기 고등학생이랑 얘기를 하는 건지 성인이랑 얘기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건강하게 멀쩡하게 잘 계신 부모님 모시는 이야기로 핏대 세우며 울고락 풀어라 가는 것도 모자라 우리 부모님이라면서 자기 부모님만 생각하는 꼴이 더 미워서 시부모님까지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미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생신을 먼저 챙겨드리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엄마 생신을 잘 챙겨드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엄마가 환갑이기도 하고 나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신이니까 특별하게 챙겨드리고 싶어. 용돈은 당연한 거고 실은 여행을 보내드릴까 해. 우리 부모님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두 분이서 여행 가신 적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도 며느리로서 여행 비용 절반 정도는 보태줘. 그래 알았어. 대신 계획이랑 어디로 모실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줘. 난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는 않네. 돈만 보태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마. 당당하게 부모님 여행 비용을 보태달라고 하는데 저도 굳이 싫다고 해서 남편과 또 분란을 만들기 싫었습니다. 공평한 경우 따지는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 때도 본인이 나 한 만큼 사위더리는 하겠지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러지 않아도 솔직히 상관없었습니다. 그 즈음 깨달은 것이 부부가 자꾸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뭔가 덕을 보려 하면 부부 사이가 늘 평행선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내가 베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결혼한 이후 연애할 때와 달리 쫌팽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더 싸울 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먹기로 했지만 저의 배려와 베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저는 그 후에도 시부모님의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생긴 건 결혼해서 채 석 달도 되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직장에서 승진 때문에 예민하더니만 정기 인사 때 드디어 승진을 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속을 끓이고 있었던 와중에 딱 승진을 한 거라 남편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했고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날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잔뜩 걸치고 왔길래 제대로 축하를 못 해줬는데 그 주 주말에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하고 케이크도 사서 나름 축하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또 자기 부모님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요. 올해도 승진 못하면 진짜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좀 풀리네. 아무튼 나 월급 이제 당신보다 많이 받는 거 알지? 당신 나 월급 올라간다고 생활비 더 내란 말은 하면 안 된다. 나 나름 계획했던 거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계획이 뭔데? 승진했다고 월급이 뭐 100만 원 돈 올라가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
그런데 계획이랍시고 남편이 저에게 꺼낸 말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마음에 걸렸던 일이라 이제 상황이 좋아졌으니 하겠다는 거지. 그동안은 솔직히 쪼달렸다는 게 사실이니까. 나 월급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우리 부모님 용돈 더 드릴까 해. 내가 당신보다 더 버는 만큼 드린다는 거니까 불만 없지. 솔직히 당신 허락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부부니까 그래도 얘기는 하자 싶어서 하는 거야. 갑자기 이번에는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가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으니 더 버는 만큼 돈을 드리겠다는 말을 뜬금포로 던지더군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뭐 지금 드리는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거기서 더 드리겠다고. 더 버는 만큼 같이 저축할 생각은 안 하고 왜 굳이 당신 부모님 돈을 더 드린다는 건데? 나랑은 상의도 안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거야? 내 돈으로 드린다잖아. 그걸 당신이랑 왜 굳이 상의를 해? 당신은 나랑 상의하고 당신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 부모님보다 여유 있는 분들한테 돈 드린다는 당신이야말로 나는 서운해. 그 돈으로 죽으라고 말지. 암튼 나는 당신이 뭐라 하든지 우리 부모님 용돈 더 드릴 거야. 내가 뒷돈 차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 챙긴다니까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하지?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바라지도 않고 내가 할 거니까 신경 꺼. 저는 남편의 말 본새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 친정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용돈은 극구 거절하면서 안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저딴 식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거부터가 너무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질이 나길래 그때같이 안 살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되받아쳤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그럼 내 집 오른 만큼 우리 부모님 용돈 더 드려야겠다. 사실 내가 결혼 전에 사놓고 새놓은 집이 있거든. 근데 근 3년간 실거래가가 엄청 올랐더라. 나도 내 재산으로 우리 부모님 드리는 거니 당신은 신경 꺼. 뭐 무슨 집? 당신이 집이 어디 있냐? 남편은 놀라면서 물었지만 제 말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어디 있긴. 나 결혼 전에 사놓은 아파트가 있거든. 나중에 전세 계약 끝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같이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승진한 거 축하하고 개미 눈곱만큼 오른 월급으로 당신 부모님 용돈 어디 실컷 한번 드려봐. 결혼 전에 집 사놓은 게 있었다고. 그래 정말이야. 아, 정말이라면 당신 참 실망이네. 내가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시침이 뚝 떼고 있었다는 거잖아. 집에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일할까봐 얘기 안 했나 보지. 알았으면 보지금 내가 돈 끌어다 빼주고 공동명의를 했으면 좋았잖아. 아,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어쨌든 당신이 집이 있다면 더 잘 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쪼들리게 살 이유도 없는 거고 내 돈에서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 부모님한테도 당신 부모님 드리는 거랑 똑같이 드리자. 그게 공평하지? 집이 있다니까. 갑자기 눈을 탐욕스럽게 번뜩이더니만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드려야 한다는 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집 세입자를 우리 집을 빼서 내보내고 모자란 돈은 자기가 마련할 테니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더군요. 자기 엄마가 아들이 집 마련해서 사는 거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라면서요. 세입자 계약이 언제 끝나? 이 집 빼서 모자라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탤 테니까 공동명의로 바꾸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님한테는 양가히 똑같이 드리면 되겠네. 그럼 나도 불만 없겠어? 저는 남편 개소리에 헛웃음만 웃다가 공동명의에서는 결국 뒷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어디서 도둑놈 심보를 부려. 내 집을 왜 공동명의로 하니?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는 집인데 올랐다니까 공동명의로 하고 부모님 용돈까지 더 드리자고. 당신 참 머리 좋다.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하기도 힘든 논리를 참 잘도 갖다 붙이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 없고 지금 당신이랑 결혼해서 사는 것도 다 때려칠 생각이거든. 살림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싶으니까 당신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하, 너 이러려고 혼인신고 나중에 하자고 한 거냐? 한쪽 발은 담가놓고 한쪽 발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려고. 이런 걸로 갈라선다고 하면 남들이 다 웃어. 아니, 내 논리를 이해 못하는 네가 더 이상하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드려야 생활이 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내가 버는 만큼 드린다는 게 뭐가 그리 꼬운 건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 내가 더 서운해. 집 가지고 있는 거 감추고 있다가 지금 오픈하면서 네 부모 챙기겠다니. 나야말로 배신감 느낀다. 당신 대체 뭐야? 집 있으면서 왜 말도 안 하고 음흉하게 속인 건데. 나 돈 없어서 동동거릴 때 속으로 대체 뭔 생각한 거야? 이러면서 개거품을 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 뭐가 좋아 결혼했나 싶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운운하며 저에게 화를 내는 남자라니요. 솔직히 어느 여자가 남편이 저러는 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혼인신고 안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우리 그만두자. 나도 당신이 맨날 양가 부모님한테 잘하니 뭐니 저울질하는 거 짜증나. 나는 당신 부모님한테 할 만큼 했어. 도와주는 거 하나 없으셨으면서 막상 결혼하니까 자식한테 바라기만 하시고 돈 받아 생활하시는 게 뭐 자랑이니? 노후는 자식한테 기대는 게 왜 당연해? 당신 부모는 당신이 연금이가 보네. 나는 그런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평생 월급 갖다 바치면서 당신 부모랑 살아. 이 집은 내가 알아서 뺄 테니까 각자 알아서 챙기고 갈라서자. 뭐 신의 한 수? 아, 혼인신고 안 했다고 우리가 혼인이 무효냐? 사실은 몰라? 당신 생각 잘해. 내가 이대로 곱게 잘 가라 할 줄 알면 우산이야. 너 나한테 집 있는 거 속였잖아. 이건 나를 기만한 거라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집이 없는데 있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지. 혼인빙자 사기라도 쳤어. 오히려 사기친 건 당신이지. 사랑한다 결혼하자 잘 해줘놓고 결혼하고 네 집 식구들만 챙기면서 본색 드러냈잖아. 나한테 덕이나 보려던 게 누군데.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나는 이미 마음 접었으니까 당신이랑 끝낼 거야. 그날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 놈은 나가는 저를 붙잡지도 않고 나가서 담배만 피우더더군요. 어쩌다 우리가 일이 되었는지. 부부라는 게 참 사소한 일로도 헤어질 수 있는 거라지만 이러한 치사한 일로 갈라설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친정에 갔더니 부모님은 당연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딸 가진 부모님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참고 살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든데 왜 참고 사냐고 하시면서 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혼인신고 안 했다는 말도 그때 했는데 엄마는 더 잘된 일이라며 생각할 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꼬리를 내린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바로 남편 놈이었습니다. 아마 같이 화가 났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앉으려고 기회길이 날뛰었겠지만 곰곰이 생각했겠죠. 이 결혼을 물으면 누가 손해라는 것을요. 제가 친정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사과하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자초지정을 다 들으신 부모님은 제가 선택한 걸 어쩌겠냐며 사위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엄마는 좋게 얘기했어요. 제가 해코지 당할까 봐서요. 그런데 아빠는 꼴 보기 싫다고 제 털이 안 던진 걸 다행으로 알라며 나가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상황이 이리 돌아가자 그 인간은 똥줄이 타는지 저에게 이러더군요. 여보, 자기야, 지난번에 용돈 문제는 내가 당신하고 상의 미리 안 한 건 잘못인 것 같아. 아니, 내 잘못 맞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 기분 나쁜 게 당연해.
나 우리 엄마한테도 잔뜩 혼났어. 자기한테 사과하고 데리고 안 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래. 당신이 집 내놓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 지금 자리에 들어놓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당신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불효할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불효 타령이니. 불효는 자식인 당신이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끌어들여? 가서 당신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살아. 이렇게 할 거면 결혼 전에 왜 나한테 사탕 발림하면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혼인신고 했어봐. 내 인생 정말 망칠 뻔했잖아. 나는 당신하고 결혼 생활 유지할 자신 없어. 내 맘 안 변하니까 당장 돌아가줘. 여보, 제발. 우리 지금 이렇게 헤어지면 그동안 들인 돈 다 날아가는 거야. 그거 아깝지도 않아. 당신하고 내가 함께한 시간은 또 어떻고. 정신 차려. 지나간 시간은 하나도 안 중요해. 앞으로 살아갈 50년, 60년이 난 더 중요하거든. 당신은 한참 잘못 본 건 내 잘못도 있긴 해. 어쨌든 나는 당신하고 살 생각 없어. 너 집 있는 것만 솔직히 말해뒀으면 너한테 치사하게 안 굴었을 텐데. 내가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자기야. 끝까지 속물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사람 참 안 변한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집에서 쫓겨나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그게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눈물로 읍소했지만 제가 두 분 사과를 듣자고 갈라서는 건 아니니까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아빠 대동에 집에 가서 집 하루 만에 다 빼고 집도 주인에게 말해 부동산에 급 전세로 내놓고 부부 사이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성가신 절차가 없으니 제법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잠시나마 그렇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 발을 담그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건 결과적으로 참 잘한 일이 맞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결혼을 끝낸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결혼까지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는 했으니 사실 파혼했으면 베스트였겠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이 없었으니 조금은 다행한 일이다 싶네요. 실수는 저도 했죠. 사람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이 일로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람을 볼 때 당장의 친절보다 그 사람 본연의 품성을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돌변했다는 건 사실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거죠. 그 사람의 거짓된 사랑의 제스처에 눈이 멀어봐야 할 것을 못 봤으니까요. 기혼자분들께서는 감히 제가 조언드릴 말은 없지만 미혼들에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혼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결혼으로 인해 나에게서 유형, 무형의 덕을 보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가장 중요하게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인격, 품성이 착하고 순한지를 따져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국 남자들은 자기 부모 봉양할 여자를 찾는데 사랑한다 유혹하고 가방사줘 현혹시키고 예물할 때 잘해주고 결국 결혼하고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결혼 깨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이 시대의 여자는 애 낳고 집안일하고 부모 봉양하는 현대판 민며느리 제도의 희생양인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한 시부모님 밑에서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은 예외라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 쭉 비혼으로 살겠다 싶네요. 그리고 남자분들, 대체 결혼하면 왜 그리 효자가 되는 겁니까? 처가를 열심히 챙겨보세요. 그럼 알아서 아내는 시댁을 챙기지 않을까요? 남자들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